기다려. 이리 와. 아이, 잘했어요. 어디 보자. 깎아 하나 먹고 줄도 매야지. 잘했다. 가자. 안녕하세요. 푸드랠리 임태현입니다. 강아지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이 무엇일까요? 저는 기다려와 이리와를 꼽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려와 이리와는 우리 강아지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교육이기 때문이죠. 사실 일반적인 강아지 교육, 굉장히 간단한 교육이긴 한데 이 두 가지 교육만 제대로 되어도 강아지들 안전뿐만 아니라 문제 행동을 고치는 데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 중에서 이리와를 가르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강아지는 부르면 잘 오나요? 기본적으로 강아지는 인간이 밝게 부르는 소리에 반응을 해서 오기는 하는데 같이 지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이리와라는 말에 잘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리와라는 말에 강아지가 반응하지 않는 가장 간단한 이유는, 단순하고 간단하고 확실한 이유는 이리와라는 말이 사실 인간의 언어이고 그 중에서도 한국어이기 때문이죠. 강아지는 인간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니니까 우리 말을 알아들을 리가 없죠. 저는 만약에 누가 길 가다가 저 멀리서 저한테 자파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 말뿐만 아니라 각국의 언어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든 몇 가지 제가 아는 외국어 외에는 아마 알아듣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들도 이리와라는 말에 반응하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강아지에게 이리와라는 말이 의미를 가지려면 의미를 가지게끔 가르쳐 줘야 되겠죠. 제일 안 좋은 게 바깥에서 강아지가 이리와라는 모르는데 이리와 일리와 이리와 이렇게 막 풀숲에서 돌고 있는 강아지를 부르는 거 정말 안 좋아요. 왜 안 좋냐면 이리와라는 사운드의 의미가 없는데 강아지에게 그 말을 해봐야 강아지 귀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이게 정말 안 좋은 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리와라는 사운드를 강아지가 무시하게 돼버려요. 아예 의미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이리와 교육을 성공하는 첫 단계는 이리와라고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또 그 외에도 강아지가 오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영상 후반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리와 교육을 시작할까요? 네, 제가 그럼 지금부터 이리와 교육을 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리와 교육을 한다면서 왜 바깥이 아닌 실내에서 줄을 매고 있냐고요? 그 이유는 무척 간단해요. 여러분의 강아지가 교육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강아지는 바깥에 나간 것만으로써 매우 흥분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흥분된 강아지는 교육이 되지 않아요. 매우 단순한 예로 여러분의 강아지 앉아, 엎드려, 기다려, 손, 이렇게 간단한 교육들 바깥에서 못하는 강아지들 되게 많죠. 산책 나가면 흥분했기 때문에. 어떤 교육이든 성공하려면 강아지가 성공할 수 있는 환경에서 먼저 연습을 하고 천천히 단계를 밟아서 실제로 강아지에게 필요한 바깥에서 연습을 한다든가 그렇게까지 올라가야 되겠죠. 처음에 실내에서 줄을 매고 연습하는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 교육이 중구난방되지 않게끔 통제된 환경을 만드는 것. 자, 둘째, 줄을 매고 연습함으로써 실내에서 연습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바깥과 비슷한 조건을 만드는 것이죠. 아무리 실내에서 연습한다고 해도 처음부터 줄을 풀고 연습하면 중구난방으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교육이 되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줄을 매고 연습하는 겁니다. 실내 이리와 연습의 시작은 간단하죠. 대부분의 강아지들은 내 손에 있는 간식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간식을 손에 쥐고 강아지에게 보여주면서 이리와 하고 반갑게 부르고 강아지가 나한테 와서 간식을 먹게끔 하는 게 포인트죠. 이때 주의하실 점은 강아지가 오고 있을 때 강아지 쪽으로 간식을 가서 주는 게 아니라 간식을 내 발 아래에 줌으로써 강아지가 나한테까지 끝까지 와서 먹게끔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실내에서 줄을 매고 반갑게 강아지를 부르는데도 오지 않는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거리가 매우 중요해요.
그냥 바로 내 옆에 있는 강아지를 반갑게 부르면서 쳐다보면 바로 간식을 준다든가 해서 아주 쉬운 단계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이를 위해서는 강아지에게 이름을 인식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죠. 제가 이쪽에 영상 링크 이쪽인가 하여튼 제가 영상 링크 해놓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서서 하지 않고 우리가 바닥에 앉아서 할 수도 있고, 혹은 강아지가 2개월 3개월 매우 작은 강아지다 그러면 같이 엎드려서 막 신나게 이리와 이렇게 하면서 연습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여기서 어떻게 방법을 처음에 가져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강아지를 반갑게 신나게 이름을 부르고 이리와 했을 때 강아지가 거기에 반응을 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간식이 보상이 있다라는 걸 강아지에게 각인시켜 주는 거죠. 이렇게 줄을 매고 강아지가 이리와를 잘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또 줄을 실내에서 줄을 풀고 멀쩡히 있는 상태에서 또 연습을 할 수 있죠. 실내에서 연습할 때도 처음에는 리드줄을 매고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바깥과 비교하면 실내는 공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강아지가 잘 따라오게 되면 줄을 풀고 연습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강아지에게 내가 지금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주는 이런 교육 세션 외에도 그냥 몰래 간식을 주머니에 숨겨두고 있다가 그냥 뜬금없이 같이 텔레비전 보고 있다가 혹은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가 뜬금없이 막 강아지를 부르세요. 이리 와봐. 이럴 때 강아지가 이렇게 반응해서 보면 주머니에 숨겨놨던 간식을 꺼내서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강아지가 지금 간식이 어디 보자 없는 것 같은데 없으면 안 할래, 이렇게 되지 않고 간식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내가 갔더니 간식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또 학습하는 아주 훌륭한 계기가 되겠죠. 이리와는 기다려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적인 개인기와 다른 게 이렇게 습관처럼 몸에 어렸을 때부터 조금 배어 있으면 좋아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리와 하면은 당연히 오고, 기다려 하면 당연히 기다리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두면 나중에 성견이 되어서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자, 이제 조금 어려운 단계죠. 실외 기다려 연습. 일단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우리가 키우는 실내에서 키우는 강아지들은 실내에서 차분하고 익숙한데 바깥에 나가면 기본적으로 흥분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밖에 나가면 실내에서 되던 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실내에서 아무리 이리와 잘 하던 강아지도 바깥에 나가면은 못할 수 있거든요. 그걸 처음에 우리 강아지가 바깥에서 불러도 반응이 없거나 오지 않는다고 해서 크게 실망하실 일은 아니에요. 우리 강아지만 이상하게 문제 있는 건 아닙니다. 만일 강아지의 흥분이 너무 심해서 전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몇 가지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첫째, 산책을 나가기 전에 일단 어느 정도 흥분을 조금 가라앉히고 나갈 필요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리 오늘 내가 5시에 산책 나가야지? 그러면 한 3시, 4시쯤에 한이스 채우세요. 그리고 약간 나갈 것처럼 하고 강아지가 막 흥분하잖아요. 그럼 다시 아니요, 내버려 두고 그냥 나 할 일하고 책 봐도 되고 스마트폰 봐도 되고 TV 보도 되고요. 이렇게 약간 강아지를 조금 산책 나가기 전에 시간을 둠으로써 흥분을 조금 누르는 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움이 되는 건, 일단 밖에 나가잖아요. 밖에 나가서 산책을 이렇게 하다가 이리와 연습을 하는데 전혀 이리와 뿐만 아니라 앉아서 같은 거 잘 먹히지 않는다 그러면 너무 우리 집에서 멀리 나가지 마시고요. 약간 집에서 가까운 곳부터 연습을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아파트에 산다면 어디가 연습하기 되게 좋냐면 엘리베이터 앞. 우리 집에서 현관문 열고 나가서 우리 집 신발 신고 현관문 열고 나가서 엘리베이터까지 혹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 나가기 전까지의 그 과정이 대부분의 견주님들은 산책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제가 이렇게 방문교육 가서 산책 어디서 하세요?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여기 뒤에 나가면은 산책로가 이렇게 있어요. 아파트 쭉 내려가서 보면은 저쪽에 공원 있어요. 아니요, 현관문 열고 나가면 산책이잖아요. 우리가 그 공간을 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강아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집 현관에서 그 공원까지 혹은 그 산책로까지는 빨리 감아야 돼요, 강아지도. 그렇기 때문에 흥분을 심하게 하는 거거든요. 현관문 나가서 멈추세요.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지 마시고 앞에 앉아서 좀 쉬세요. 계단 있잖아요. 계단에 앉아서 좀 쉬세요. 그리고 그런 데서 이리와 연습하시면 돼요. 공간이 약간 엘리베이터 앞, 그 현관 앞 공간 있잖아요. 거기서 이리와 연습하시면 돼요. 집안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또 1층 나가서 산책로 나가서 걸으면서 연습하는데 너무 또 흥분을 심하게 한다 그러면 걷다가 벤치라든가 돌무더기 같은 거 나온 데 있어 앉아서 쉬세요. 막 산책이라는 게 막 이렇게 막 다 같이 포적포적 뛰어야 되는 그런 활동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벤치가 나오면 돌무더기가 나오면 아니요 정자라든가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앉아서
쉬면서 강아지 흥분을 조금 가라앉히고 나도 조금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연습을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한 가지 드리면, 특히 이제 바깥에서 연습하실 때 많이 벌어지는 일인데, 내가 우리 강아지에게 이리 와 가다가 몇 번 다시 이리 와 했는데 반응이 좀 없잖아요. 그러면 그만하세요. 하지 마시고 조금 강아지가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분해져서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다시 연습하세요. 왜냐하면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강아지가 이렇게 귀뚱으로 듣지 않고 그 소리를 계속 무시해 버릇하면 그 이리와라는 사운드 자체는 정말 의미 없는 사운드가 되어버려요. 왜냐하면 내가 이리와 했을 때 강아지가 무시했는데 별다른 페널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아지는 굳이 그거를 들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교육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강아지한테는 교육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리와 교육 간단하죠. 그러나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 일부는 어린 강아지 2개월, 3개월, 4개월 이렇게 교육을 이제 새로 시작하는 그런 강아지도 있겠지만, 아마도 대다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견에 가까운 강아지들, 이미 커서 산책도 하고 열심히 잘 살지만 이리와가 잘 되지 않아서 아마도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한번 문제에 대해서 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째, 이름을 불러도 반응이 없어요. 특히 바깥에서. 사실 똑같은 얘기 반복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은 있어요. 다만 그게 금방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되게 답답하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내가 급하게 생각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안 되는 건 그냥 나도 차분하게 마음 먹고 우리 강아지 최대한 흥분하지 않는 선에서 산책을 유지하는, 산책이라는 활동을 흥분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강구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손에 간식이 없으면 오지 않아요. 이거는 이리와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이 얘기도 아까 했죠. 또 똑같은 얘기니까 반복할 필요가 없겠죠. 물론 처음에 강아지가 이리와든 무슨 교육이든 완전히 굳어질 때까지는 간식을 계속 선행 조건으로 보여주고 하시는 게 좋아요. 강아지가 봤을 때 보상이 눈앞에 없으면 당연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항상 간식을 먼저 보여주고 교육을 진행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순간부터는 간식을 몰래 숨겨두고 반복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같이 또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 실내에서도 내가 열심히 부르는데 강아지가 잘 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몇 가지 점검해 볼 사항이 있는데요. 자, 첫째, 불러서 강아지가 왔는데 별다른 보상이 없다. 우리는 언어로 소통하는 동물이니까 우리가 강아지에게 뭐 해라 혹은 하지 마라 라고 말을 하면 강아지가 그렇게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데 아니요. 강아지는 인간의 언어로 소통하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말을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합니다. 이리 오라고 해서 강아지가 왔으면 그에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강아지는 오게 되겠죠. 자, 또 하나, 이리 와라고 해서 강아지를 이렇게 불러요. 실내에서 강아지 막 이렇게 오겠죠. 처음에 신나서. 근데 저도 우리도 그럴 생각이 있어서 강아지를 부른 건 아니지만, 불러서 막 이렇게 놀다 보니까 눈에 눈곱이 있어. 그렇게 눈곱을 떼야 돼요. 사람은 꼭. 그쵸? 털에 뭐가 엉켜 있어. 그럼 그걸 꼭 풀어야 돼요. 그 자리에서 강아지를 굳이 불러서. 그쵸? 또 예를 들어 빗질을 싫어하는 강아지, 발톱 깎는 걸 싫어하는 강아지, 그거를 빗을 들고 발톱 깎기를 들고 엘리야 이리 와. 집에서 엄마가 매 들고 태연아 이리 와. 갈 리가 없잖아요. 왜 가요? 그쵸? 이런 식으로 강아지가 싫어하는 걸 하면서 자꾸 이름을 부르고 오라고 하게 되면 강아지는 이렇게 보고 안 와요. 그런 경우에 이리 와는 즉 지금부터 너를 괴롭힐 거야 라는 의미인데 갈 이유가 없죠. 마지막으로 바깥에서 무의미하게 이리 와 반복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으니까 다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실내에서조차 잘 오지 않는 강아지들은 처음에는 가까운 거리에서 매우 밝고 긍정적인 목소리로 강아지를 부르고 즉시 보상하고 하는 식으로 이리와에 대한 인식을 조금씩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실내에서도 잘하고 실외에서도 이리와를 잘한다면 약간 난이도를 높여볼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건 어떤 개인기 차원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강아지가 어떤 위험한 상황에 강아지를 이렇게 이리와 불러야 될 수 있잖아요. 저도 사실 저희 집 이 근처는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차길이긴 하지만 차가 거의 안 다니거든요. 그런데 가끔 바깥에서 산책 당연히 줄을 매고 하지만 산책하다가
차가 온다거나 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강아지 불러서 한쪽으로 이렇게 비켜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차 소리라는 그런 방해 요소에 강아지가 정신이 팔려서 이리와에 오지 않는다. 그럼 이리와를 못 하는 거예요. 또 산책로에서 산책하는데 고양이가 나타났다, 뭐 들쥐가 나타났다, 비둘기가 나타났다, 막 그거 쫓아가야 돼요, 강아지가. 그럴 때 이리와 불러서 오지 않는다? 그럼 이리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도록 조금 난이도를 높여가면서 이리와를 연습할 필요가 있겠죠. 거꾸로 말하면 그런 상황에서 고양이가 있고 비둘기가 있는 상황에서 불러도 오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 실망할 일은 아니에요. 그만큼 그 자극이 강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점차 차츰 조금씩 자극의 강도를 높여가면서 극복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강아지가 이리와를 잘 하게 되면 산책하면서 강아지를 자극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잖아요. 뭐 오토바이, 자전거, 어린아이. 그럴 때 우리가 막 줄을 막 질질질질질 끌면서 막 힘들게 방향 전환하실 필요 없이 영상에서 보시듯이 강아지 이름을 부르고 방향을 신나게 전환해서 가면 강아지들은 금세 까먹기 때문에 방향을 바꿔 갈 수 있죠. 또 하나 난이도를 높일 수 있는 것, 강아지가 이리와에 익숙해지면 영상에서 보듯이 말 없이 손짓으로만 이렇게 불러서 오게 하는 연습도 해보세요. 옳지.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냥 재미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바깥에서 강아지들이 조금 여러 가지 요인으로 뭐 시끄러워서 잘 안 들리거나 사람 말이 혹은 좀 거리가 있거나 그래서 이리와란 말이 전달되지 않을 때 이렇게 수신호로 강아지를 부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수단이 됩니다. 자, 줄을 풀고 연습해도 되나요? 이거는 교육의 차원을 넘어서 약간 예민할 수 있는 문제죠. 뭐 교육적인 부분 보자면 줄을 메고 강아지가 100% 잘 이리와를 한다면 줄을 풀고 영상에서 엘리 보여드렸듯이 연습할 수도 있겠죠. 다만 매우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줄을 풀어도 되는 환경이어야 해요. 처음에 보여드린 저희 마을 동네 영상의 경우는 차가 들어올 수는 있고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차가 들어오면 제가 다 알거든요. 그래서 차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상태에서 이렇게 줄도 물론 풀고 연습을 했죠. 혹은 사방에 펜스가 쳐져 있는 곳에서는 편하게 연습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파트 산책로라든가 아니면 일반적인 그냥 사람들 다 오는 공원 같은 곳에서는 사실 줄을 풀고 이리와를 연습을 한다든가 혹은 줄을 풀고 산책을 한다든가 하면 혹시라도 조금 불편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 강아지 안전 중요하죠. 무엇보다 다른 사람 불편한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중요한 우리 강아지 안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100% 확신할 수 없으면 절대 줄을 풀어서는 안 돼요. 내가 우리 강아지는 말을 참 잘 들어 그러는데 저 집에 아주 공원 같은 데서 난리나 이리와 우리 강아지 이리와 야 임마 이리와 이놈 새끼야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니에요. 이거는 조금 잔소리일 수 있지만 강아지 일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평소에 강아지가 말을 안 들어서 줄을 풀고 우리 강아지는 말을 더럽게 안 들어서 불러도 더럽게 안 와. 그런데 그런 분들이 줄 풀고 강아지 다니겠어요? 아니에요. 우리 강아지는 정말 말 잘 듣고 내가 오라면 너무너무 잘 오고 어디 멀리 나 여기 붙어서 다 멀리 가지도 않아. 그런 분들이 강아지 잃어버리시는 거예요. 얘기가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하고 줄을 풀고 강아지 리콜 연습을 하실 때는 꼭 그렇게 줄을 풀어도 되게 조성되어 있는 환경에서만 꼭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아지에게 이리와를 가르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당장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조금씩 연습해서 안전한 생활을 함께 할 수 있기를 하는 바람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영상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좋은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후델리 임태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